안녕하세요. 그럼 오늘부터 확률과 통계 관련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내용부터 리뷰를 하면서 다시 차근차근 한번 볼 생각이니까 다시 집중하고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확률과 통계는 결국에는 무엇일까요? 확률이란 무엇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당신은 70%의 확률로 암에 걸렸습니다. 라는 진술을 했다고 하죠. 근데 이 말이 정말로 이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암에 걸린 건가? 그리고 이 70%로 확률로 암에 걸렸다는 게 무슨 뜻이지?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100명의 경우를 봤을 때 70명이 실제로 암에 걸렸었던 이런 것인지 아니면 이 암에 걸린다는 진술이 한 0.7%의 신뢰도를 갖는 것인지 사실 구분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실제로 확률은 철학적으로, 수리 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도수 내지 빈도수로 이 확률을 이제 보는 사람들을 빈도주의적 확률을 한다. 그래서 상대적인 빈도로 극한을 취했을 때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상대적 빈도로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가가 이제 바로 이 빈도주의가 보는 확률이고 이 신뢰도로 이제 확률을 해석하는 경우는 베이즈주의로 이제 확률을 해석하죠. 그래서 어떤 주관적인 확률이고 어떤 신뢰도의 정도를 신뢰의 정도, 신뢰도를 확률이 표현하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 확률로는 굉장히 재밌는 것이 누군가는 이제 0과 1이라는 그냥 한 진리값이 딱 두 개만 정리되어 있는 그런 어찌 보면 딱딱한 세상에서 보다 일반화된 논리를 제공한다는 그래서 불리한 로직에 일반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 논리와 다치 논리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이치 논리는 말 그대로 이진 논리는 말 그대로 진리값이 두 개인 것이죠. 이와 달리 확률론이나 퍼지 이론이라는 어떤 이론은 진리값이 0과 1 사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진리값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당연히. 참이면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신뢰도라고 하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소속 정도, 이제 멤버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멤버십. 그래서 비가 오는 경우와 비가 안 오는 경우를 이 각각의 논리 체계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죠. 그렇게 되면 불리한 로직에서는 비가 오는 경우가 0이면 비가 안 오는 경우가 1이고 비가 오는 경우가 1이면 비가 안 오는 경우는 0이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가 참이고 하나가 거짓이고 하나가 거짓이면 하나는 참일 테니까. 근데 이와 달리 이 확률론에서는 확률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여기서 오타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P죠. 그래서 만약에 B가 올 확률이 P면 B가 안 올 확률이 1-P가 되죠. 그렇죠? 항상 두 개 합이 1이죠. 네, 이 다치 논리의 경우 이 퍼즐 티어리 같은 경우는 재밌어요. 이게 A와 B입니다. 그래서 B가 올 확률이 0.7이고 B가 안 올 확률도 0.7일 수 있어요. 두 개 합이 1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사건의 오류를 이제 지적한 것인데요. 우리가 따뜻하다는 개념과 차다는 개념이 정확히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듯이 B가 오는 것과 B가 오지 않는 것은 다양한 소속 정도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퍼즐 로직도 굉장히 재밌죠. 어쨌든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 어떤 특정 확률론자 이티 제인스라는 이 통계학자의 경우 이 확률을 오토메이티드 리즈닝, 자동화된 추론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는데요. For plausible reasoning,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discrete f values of the truth to continuous plausibility. 그래서 조금 더 그러니까 합리적인 추론을 위해서는 단순히 TF로 나뉘는 이 디스크리트한 진리값에서 벗어나서 보다 연속적인 잘 들어맞는 정도를 표현할 수 있는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치 논리, 이진 논리에 단순히 0, 1만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0에서 1 사이에 다양한 값들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어떤 불리한 로직의
일반적인 케이스를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확률론과 통계에 대해서 잠깐 차이점을 언급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률론과 통계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면 일단 확률론은 일반적으로 확률 변수라는 걸 갖고 있죠. 이 확률 변수가 어떤 확률 함수를 갖고 있고 걔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좀 파악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 확률 변수를 잡아서 그 안에 숨겨진 불확실성을 발견한 후에 확률론의 규칙 내지는 공리들을 바탕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분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분포에 어떤 걸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아내는 것인 반면에 이 통계의 경우 이미 발생한 무언가를 조사해서 관찰 결과를 설명하는 숨겨진 가정을 추론해내는 것을 위주로 합니다. 다시 말해 확률론은 어떤 세타를 만약에 우리가 설정을 하면 그 세타를 갖는 x는 어떻게 변하는지, 근데 이 통계 같은 경우는 주어진 x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세타를 도입을 하면 잘 설명해내는 세타 햇을 찾을 수 있는지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실 그 전에 말씀드렸던 러닝 모델 같은 학습 이론 같은 경우 학습 모델 같은 경우 인풋이라는 데이터 기반에 세타를 파라메트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세타를 이제 파라메터로 가져서 이것을 재갱신하면서 최적화된 세타 햇을 찾아내는 그런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통계에 가깝죠. 그래서 통계는 주어진 x에서 세타를 추론해내는, 확률적으로 추론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결국에 하게 될 것은 데이터 기반 모델이기 때문에 통계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것이고, 이 통계의 기초적인 모델이 머신러닝 모델의 이제 거의 원조가 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기초 확률론과 기초 통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한 후에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초 확률론을 먼저 보시면 확률의 공리를 먼저 보시죠. 그래서 확률이 무엇인가? 그럼 확률 공간을 먼저 정의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샘플 스페이스라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모아놓은 샘플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벤트 스페이스를 이제 부분집합으로 꺼내오는 것이죠. 이때 이제 확률 함수 p를 이렇게 우리가 잘 정의해주면 그 공간을 확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벡터 공간을 벡터들을 모으고 거기에 덧셈과 곱셈을 주었던 것처럼, 내지는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 내적 공간에 벡터 공간과 이너 프로덕트를 정의해 줌으로써 구조를 정의한 것처럼 여기서도 셋과 함수를 정의함으로써 확률 공간을 이제 공유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지금 정의가 굉장히 생략된 정의입니다. 나이브한 정의고 이걸 그대로 보시지 마시고요. 핵심만 이해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확률 변수는 무엇이냐? 확률 변수는 구체적으로 함수입니다. 함수이고 어떤 함수냐면 이 x라는 확률 변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샘플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는, 내지는 우리가 다루기 쉬운 그런 공간으로 보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동전을 한번 플립한다고 했을 때 h나 t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h나 t. 그런 사건이 나오는 ht를 우리는 이제 잘 다루기 위해서 1과 마이너스 1을 대응시키곤 합니다. 그죠? 바로 이 대응시키는 이 measurable 스페이스를 1라고 하면 이 x는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 사건을 확률 변수에 대응시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확률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확률이란 질문은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확률 변수를 통해서 어떤 샘플 스페이스의 사건들을 이렇게 메저러블하게 수치화 표현을 했다면 그것의 부분집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x가 어떤 x에 의한 사건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measurable 스페이스의 부분집합인 S에 이제 원소를 갖는다면, 다시 말해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샘플 스페이스의 결과들의 모임인 거예요. 결과들의 모임. 그래서 어떤 걸 만족하는 결과들의 모임이냐면 이 결과를
x라는 랜덤 베리어블에 의해서 이제 함수를 쏘았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메저러블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인 S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샘플 스페이스의 실질적인 결과들의 모임인 것이죠. 그런 것이고 이걸 이렇게 노테이션을 정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직접적인 함수 P는 무엇이냐 우리가 측정 가능한 이 메저러블 스페이스를 0과 1 사이로 대응시키는 것이죠.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서 디스조인트한 디스조인트한 어떤 메저러블 스페이스의 서브셋들의 이제 이렇게 디스조인트 유니온한 것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이제 썸을 한 것과 같다라는 걸 만족해야 하고 전체 사건에 대한 확률은 무조건 1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리도 굉장히 사실은 단순화한 것이고 결국에는 이 확률 변수도 함수고 이 P라는 것도 함수다라는 걸 이제 잘 눈치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확률 분포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확률 분포는 다음과 같은데요. 결국에는 P의 X의 인버스를 취한 것이죠. 그 말인즉슨 시그마에서 1을 취하는 시그마에서 1로 가는 X의 인버스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 같은 경우는 2에서 무엇으로 간다? P에 의한 확률이 0부터 1까지로 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 PX라고도 노테이션을 쓰게 되며 이거는 랜덤 베리어블 X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E라는 이 메저러블 스페이스가 자연수, 정수, 유리수와 유사하냐 아니면 실수에 유사하냐에 따라서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 내지는 continuous probability distribution으로 나누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각각을 probability mass 펑션과 probability density 펑션으로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먼저 discrete probability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 discrete probability는 말 그대로 각각의 이제 x라는 확률 변수가 나타내는 measurable 스페이스가 바로 categorical variable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 2, 3, 4, 5 예를 들어 동전을 두 번 플립했을 때 HH, HT, TH, TT를 각각 1, 2, 3, 4로 쏘았다면 이게 지금 2고 여기 1, 2, 3, 4에 대해서 probability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이런 식의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겠죠. 이게 바로 PMF고 네, 그리고 이 각각은 말 그대로 HH, HT, TH, TT라는 이 각각의 사건을 구분하기 위한 카테고리컬한 데이터죠. 네, 이것을 1과 2를 더한다고 해서 3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예시를 한번 보시면 서로 다른 두 discrete probability xy를 이렇게 조인트해서 각각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표현의 방식은 바로 이 둘 다 일어났다는 교집합의 사건이고 이것은 이제 빈도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전체 시행 사건 중에 이 xi가 나타나고 yj가 발생할 횟수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xi에 대해서 썸을 하면 전부 히스토그램에 1을 표현해야 할 것이고 이 px는 이런 식으로 히스토그램처럼 디스트리뷰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네, continuous probability는 이제 실수와 유사한 애들이죠.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discrete probability 그 distribution PMF와 같이 PDF는 일단은 각각이 0 이상이고 적분했을 때 전체 구간서 적분했을 때 1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이 CDF라고 하는 cumulative density 펑션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어떤 특정 순간 x1부터 xt 이하에 있는 모든 경우를 전부 다 적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하게 됩니다. 네, 되게 쉽죠. 그리고 조인트 probability를 구체적으로는 두 이제 확률 변수를 프로덕트한 것이고 이렇게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마지널 probability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조인트 probability가 이제 주어졌을 때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고 싶다라는 것으로 y라는 하나를 잡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 구간을 적분해주면 x에 대한 마지노럴 probability distribution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엔 이제 conditional probability인데 특정 x가 x일 때 이 y에 대한 분포를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확률의 규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sum 룰을 보면 discrete, continuous case 모두 특정 확률들 다 이제 특정 이벤트 스페이스의 서브셋의 경우에 다 합하는 것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summation, 이 경우에는 integration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프로덕트 룰은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pxy, x와 y가 발생할 확률은 x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y가 발생할 확률과 x가 발생할 확률을 곱한 것이죠. 네, 그리고 가장 이제 어찌 보면 중요하게 이제 나중에 쓰일 베이지 디어렘은 이 y가 일어났을 때 x가 발생할 확률은 다시 말해 사후 확률이죠. y가 먼저 발생을 하고 x가 발생할 확률은 x가 실제로 발생한 이제 사전 확률과 x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y가 발생할 우도라 그러죠. likelihood의 곱을 전체 에비던스로 나눈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이 재밌는 것은 이 py라는 부분은 어차피 정의되길 이 모든 x에 대해서 이 y가 발생했던 것을 x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py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얘는 안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안다면 이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컨티뉴어스 케이스의 경우 적분을 해준 것분에 특정 x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자로 갖고 와서 이제 그 비율을 검사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베이지안 티어렘은 이렇게 사후 확률을 이 사전 확률로부터 이렇게 추론을 해내는 과정이고, 네, 이렇게 확률의 규칙에 크게 세 가지 썸 룰, 프로덕트 룰, 베이지 룰에 대해서 베이지 티어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기초 통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기초 통계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특정 파라미터를 추론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파라미터를 설정했으면 그 파라미터는 결국에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서로 다른 두 확률 변수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는 것이죠. 어찌 보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이 상관관계를 찾는 것과 인과관계를 찾는 것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특정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값과 공분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확률 변수 x가 어떤 PMF 혹은 PDF를 이런 식으로 갖는다고 가정하죠. 이랬을 때 x에 대한 gx의 평균은 기대값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어떤 샘플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 카이에 대해서 이 카이에 대한 전체 적분을 해주면 컨티뉴어스의 경우 이게 바로 평균이 된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메이션을 하면 되고, 만약에 확률 변수 x 자체가 d개의 x1, x2, d개의 이런 엘리먼트들을 갖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d by 1에서 이렇게 칼럼 벡터로 하나씩 잡아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코베리언스는 이제 새롭게 이제 정의가 된 것인데, 어찌 보면 베리언스보다 조금 더 강력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확률 변수 x, y에 대한 조인트가 있을 때 이 두 확률 변수들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확률 변수가 x, y일 때 x 빼기 평균과 y 빼기 평균, 마치 편차 제곱의 평균인 분산과 굉장히 꼴이 유사하죠. 다만 한쪽은 x에 대한 거, 한쪽은 y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정리해 보면 x, y의 평균과 그것에서 x의 평균과 y의 평균을 곱한 걸 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x라는 확률 변수가 x1부터 xd까지 있고 y라는 함수가 y1부터 y2가 있다면 이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코베리언스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y를 곱해서 expectation을 구한 게 아니라 x, y 트랜스포즈를 취한 것.
그리고 뺀 것도 EX와 EY를 곱한 게 아니라 EX에 EY 트랜스포즈를 곱한 것이죠. 그래서 베리언스는 이제 코베리언스에 자기 자신을 취한 것인데 이렇게 행렬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D by D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베리언스로 이렇게 결국에 갖게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코베리언스로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코릴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정의할 건데요. 코릴레이션의 경우는 이제 코베리언스를 각각의 분산으로 이렇게 나누어준 것으로 정의가 되는데 실제로 이제 코릴레이션의 경우 어, 평균도 같고 베리언스가 같을지라도 x, y의 코릴레이션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x, y가 평균도 같고 여기 x, y 조인트가 평균도 같고 분산도 같아요. 분산도 이런 식으로 잘 퍼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의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코릴레이션이 이제 정의를 해주는 것이고 이 분산을 곱해서 루트를 씌운 것으로 코베리언스를 나눠주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x가 증가할 때 y도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것은 코릴레이션이 1에 가까운 것이고 x가 증가할 때 y가 마이너스 1에 그러니까 감소하는 경우 이제 코릴레이션이 마이너스 3인 것이죠. 코릴레이션이 0인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동심원을 바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결국에는 고차원적으로 이제 다루게 되면서 이 확률 변수 x랑 y를 벡터로 간주하면 되게 재밌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x와 y를 벡터로 간주하게 된다면 이 코베리언스는 말 그대로 정확히 이너 프로덕트의 정의에 이제 대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베리언스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베리언스는 코베리언스의 자기 자신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베리언스는 이너 프로덕트가 되고 결국에 이게 결국에는 놈의 스퀘어에 굉장히 유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베리언스 자기 자신은 그래서 결국에 놈 하나에 대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코릴레이션은 정확히 각각의 놈으로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놈의 이제 제곱이죠. 이게 놈의 스퀘어가 되는 것이고 이걸로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코릴레이션은 코사인 세타라는 값에 비례하는 이제 대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앞서 선형대 수학 때 배웠던 이너 프로덕트와 그 매저를 주는 관점에서 이 기초 통계적인 관점은 서로 다른 두 분포의 차이나 뭐 어떤 상관관계를 우리가 언어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에서 등장한 개념들과 굉장히 유사하다 이 점을 이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확률 변수를 관측을 해서 데이터로 샘플링을 한 경우인데요. 만약에 한 개 이상의 랜덤 베리어블 확률 변수에 대해서 사이즈가 n인 데이터 observation들을 모았다면 샘플 미는 n개에 대한 각각의 평균으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샘플 코베리언스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랭크 온 매트릭스를 이렇게 곱함으로써 그것을 이제 더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이것도 다 디바이드 매트릭스고 이때 재밌는 것은 이 n이 이제 바이어스 된 것이기 때문에 n-1을 이제 간혹 가다가 언바이스드 된 추론을 위해서 이렇게 n-1로 바꾸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그마를 우리가 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자유도 하나를 갖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n개의 자유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n개로 나눠주게 되면 총 n 더하기 1개의 자유도가 돼서 사실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n-1개로 조정을 해줘서 총 다 합쳐서 n개의 자유도가 맞아떨어지게끔 n-1로 편향을 줄이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확률과 분산 그리고 공분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룰에 대해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썸 룰을 보면 각각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도 이렇게 x, y가 분리가 되고 코베리언스 같은 경우 이렇게 등장하게 되죠. 코베리언스가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베리언스의 경우
그리고 만약에 x를 트랜스포메이션해서 y라는 새로운 베리어블로 이렇게 변형을 시켰다면 이 y는 이런 식으로 선형적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베리언스의 경우는 이렇게 시그마 t를 시그마 a 트랜스포즈를 곱한 게 되고, 코베리언스의 경우는 그냥 단순 시그마 a 트랜스포즈를 취한 것과 같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잘 한번 유도를 직접 해보셔도 좋고, 웬만해서는 자명하게 쓰는 사실들이기 때문에 이런 규칙들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확률의 독립에 대해서, 이제 확률 변수의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확률의 이제 통계적인 독립과 바로 조건부 독립이라는 두 개념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두 확률 변수 x, y가 statistically independent하다, 통계적으로 독립이다, 그냥 독립이다라고도 하죠. 독립이면 이 p의 x 프로덕트 x 프로덕트 y의 인버스를 취한 이것이 정확히 p x 인버스와 p y 인버스로 분해가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걸 지금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것을 통계적으로 독립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기호화하게 됩니다. 만약에 x, y라는 두 확률 변수가 서로 통계적으로 독립이라면 py/x는 단순히 py, px/y는 단순히 px가 되고, 코베리언스는 0이 되죠. 마이너스 1과 1은 사실은 상관관계가 높은 상황인 것이고, 0이야말로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리언스도 단순히 각자의 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뒤에 붙는 코베리언스 텀들이 다 0으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베리언스가 0이라고 해서, 그러나 이 코베리언스가 0이라고 해서 항상 이 통계적으로 독립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코베리언스가 서로 다른 두 x, y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으면 간혹가다 코베리언스가 이제 0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러나 그 대칭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px, py가 이런 식으로 분해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 서로 다른 두 x, y 확률 변수가 이 조건부 독립이다, 주어진 지에서 주어진 지라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 조건부 독립이다라는 것은 정확히 x, y가 주어진 지에 대해서 이런 x, y가 정확히 g가 주어졌을 때 x와 g가 주어졌을 때 y에 대해서 이렇게 디컴포지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이러한 기호로 표현을 하고 이것을 조건부 독립이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과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논의들, 그리고 기본적인 확률 통계 차이와 기초 확률론과 기초 통계를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초 통계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선형계수적인 개념들이 잘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독립에 대한 개념도 이제 리뷰를 하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